다음에는 창기파랑가입니까? 예, 다음에 이제 찬기파랑가로 기파랑가. 가겠습니다. 이 그림은 경주 문화센터 공연장에서 했던 창기파랑가의 플래카드 홍보물입니다. 창기파랑가 꽃이 지다. 네. 이 창기파랑가 이것이 원문입니다. 네, 조금 긴 한가지요. 네. 이제 이것만 일단 보아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걸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푸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학교 다닐 때 이건 다 애우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애우다기보다는 익숙할 겁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침에 나토얀 다리 흰구름조차 떠가는 안디하 새파란 날이 여해 기랑의 즉시 이슈라 일로 날이 새벽에 낭이 진이다 샤온 마삼에 가슬 촌누와 차까지 높아 설이 못 누월 화판이요. 이렇게 풀었어요. 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것을 말하면 뭐냐.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우리가 기린다. 쫓겠다. 좇겠다. 그런 뜻의 향가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거의 그 후로 대부분 사람들은 한 글자 두 글자 조금 바꾸는 수준에 불과할 정도의 작가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나게 하는데 뜻은 대가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창기파랑가는 어떤 향가냐면요. 자, 김영의 해석입니다. 제 해독입니다. 우선 두 개를 딱 비교해 보시죠. 이야, 다르다, 달라. 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목이 메어 운다이 네가 병들었음에 이슬 내리는 새벽 기파랑이 처형되었음은 가엾지 아니한가. 네. 월성이 다스려 흰구름을 쫓아내 떠가게 한 것은 가엾지 아니한가. 어찌하여 낭도들이 모래밭에 묻혀 있는가. 8개의 무덤은 물길을 다스렸음이야. 기랑의 사당이사 낭도들이 여기에 모여 있음이사 기랑이 늪과 같이 느리게 흐르오는 뇌를 다스리고자 했던 화랑이었기 때문이야. 기파랑이 낭도들을 지탱해 주지 않았다고? 기파랑과 같이 베풀어 주어온 마음을 가진 화랑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음을. 그런데도 월성이 기파랑을 쫓아내라 하였제. 물가야 잣나무사 가지가 높은 것을 좋아하였다네. 눈이 여기 내렸네. 꽃이 졌어야. 이러한 향가입니다. 이거는 말은 이런데요. 말이 이런데 제가 여기서 이것을 조금씩만 이제 구절별로 간단하게 풀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메어 첫 구절 목이 메어 운다이 네가 병들었음에 여기서 네가 병들었으면 화랑이 병들었음에 여기 작가가 충담사라는 작가거든요. 충담사라는 작가가 기파랑이 나중에 목이 베어 죽어요. 그러니까 목이 메어 운다이 화랑 너희들이 병들었다. 화랑이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병이 들었는가? 그러면서 두 번째 구절.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경상도시니까요. 향가를 뜻발의 법칙으로 풀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목이 메어 운다. 이렇게 목이 메어 운단께. 운다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런 말이 나와요. 목이 메어 운다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이거는 지금 경상도에서 쓰는 말입니까? 운데이. 그렇게 풀면 되겠다. 목이 메어 운데이. 운데이 이 말이에요. 목이 메어 운데이.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때는 전라도 경상도가 지금처럼 사투리가 차이 났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목이 메어 운데이. 그렇군요. 그렇게 봐야겠네요. 그렇게 딱 표기돼. 이렇게 표기돼. 딱 떨어지네요. 딱 떨어지죠. 표기 뜻발의 법칙이 딱 들어맞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첫 문장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 양박사님 볼게요. 열침에 나토얀 다리 열침에 이렇게 풀었어요. 열침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볼게요. 열자잖아요. 첫자잖아요. 이게 열치미자잖아요. 열치미. 그래서
한번 보니까 매가 좋겠지. 그래서 열치매 이렇게 푼 거예요. 5하고 2는 적절하게 처분한 거예요. 열치매. 그게 필요한 건 풀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묵살이에요. 양 박사님은. 양 박사님 등은. 양 박사, 양주동 박사는 보온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왜 생략을 해요? 그렇게 안 풀리니까. 하여튼 안 풀리니까. 커튼을 창문을 열치고 나니 또는 구름이 쫙 하늘에서 두 갈래로 쫙 열치고 나니 달이 밝으더라. 이런 뜻인가요? 열침에 나타난 달이 열침에 나타나다로 노출되다. 열침에 나타난 달이 나머지는 다 그냥 생략. 곤란한데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죠. 예. 그러니까 열침에 나토한 달이 이렇게 푼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또 기상천외한 논리들을 동원하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냐? 요것만 딱 설명해 드릴게요. 여로 오열하다. 열오 목이 메다 울다. 목이 메어 운다. 네. 운다 운대 여기서 이자는 너이도 돼요. 뜻이. 네. 너 할 때 너희. 네, 그런데 목이 메어 운대이 생략하고 네가 처자가 병들다 처예요. 네. 처가 병들다 처예요. 병들었음 미매. 우리 쌀을 맵쌀 그러잖아요. 병들었음 매. 처매로 읽어야 되겠군요. 아마 실제로는 처매 이렇게 읽었겠네요. 병들었음에 이렇게 읽었지. 병들었음에. 네. 처로 읽지 않으니까 네. 뜻으로 읽으니까 뜻과 발음으로 읽으니까 병들었다 플러스 매 하니까 병들었음에 이렇게 되는 거지. 노요. 이슬 내린 새벽. 네. 새벽효. 효성 그룹 할 때 효. 네. 효죠, 효. 이슬 네. 내린 새벽. 요것은 어여차 야라고 그러고요. 뱃사공들이. 네. 기파랑이 보온입니다. 네, 기파랑이 처형됐잖아요. 네. 그렇게 처형된 기파랑이 영혼이 저승으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 뱃사공이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여대면서 노를 저어라. 이런 보온이에요. 자, 하나도 빤듯이 되죠. 목이 메어 운대이. 네가 병들었음 매. 네. 이슬 내린 새벽에는 그러니까 기파랑이 이슬 내린 새벽에 처형된 거예요. 네. 자,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열침에 나토야 하는 달이.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슬 내린 새벽 기파랑이 처형되었음은 네. 여기서 은이라는 월성이 다스려 흰 구름을 쫓아내 떠나가게 한 것은 가엾지 아니한가. 월성은 신라의 수도. 네. 지금으로 말하면은 네. 검찰하고 대법원이나 이런 쪽이겠죠. 네. 용산이 이런 뜻이죠. 용산이나 청와대 그래야 되겠죠. 네, 월성이. 다스려서 흰 구름이 여기서는 기파랑을 말하는 거예요. 네. 기파랑을 쫓아내서 네. 떠나가게 했지 않냐? 죽였지 네. 않냐? 가엾지 않냐? 기파랑이 뭐 잘못했냐? 네. 근데 여기서 기파랑이 왜 잘못했다는 말이 기승이 나와요. 기승전결에서. 네. 어찌하여 낭도들이 모래밭에 묻혀 있는가? 기파랑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죽어 있는 거예요. 낭도들이. 기파랑 네. 밑에 낭도들이 모래밭에 묻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누가 많이 죽은 거예요, 지금? 때려 죽은 거예요. 8개의 무덤은 8개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낭도들을 기파랑이 처벌하다 사고가 난 거예요. 오늘도 네. 봤더니 누구 안전구진하고 뛰다가 사병 하나가 죽었더라고요. 기강을 잡다가 얼차례를 시키다가 8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은. 그 네. 이유가 뭐냐? 물길을 다스렸다. 물이 잘못 흐르니까 이걸 바로 잡다가 8명이 죽었다. 네. 이런 뜻으로 풀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 기랑의 사당이사, 기랑에 죽고 나니까 빈소가 차려져 있었겠죠? 네. 기랑의 빈소에는 이 기랑은 기파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낭도들이, 여기에 뭐 있어요? 그 희한 낭도들이 네. 기파랑을 조상하면서 여기에 모여있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에 네. 모여있네. 기파랑이,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기파랑이 늪과 같이
느리게 흐르오는, 꼭 이런 식으로 있죠, 고대는. 네. 흐르오는 뇌를 다스리고자 했던 화랑이었기 때문에 이 8명을 처벌 했고, 자기도 문책을 당해 죽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큰 사건에 대한 기술이네, 그죠?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이 심상치가 않죠. 네. 그런데 그때 신라 조정에서는 어떻게 했냐? 기파랑,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때가요, 삼국을 통일하고 100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신라는 그야말로 평화가 난만하게 무르익고 있었어요. 네. 신라의 최절정기였어요. 그런 평화로운 시기에 화랑이 8명이나 뭐 훈련받다 죽어버리고 기합받다 죽고 기파랑이 목이 잘리고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렇게 온 신라가 아주 그냥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정에서도 대번 이 사태가 뭐야? 하고 이제 물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기파랑이 낭도들을 지탱해주지 않았다고. 여기서는 한 가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당시 화랑은 임신 서기석이라는 기록에 정확히 나타나요. 네. 화랑은 3가지의 임무를 가지고 있어서 맹세를 해요. 맹세한 내용이죠. 임신서기석. 임신서기석에 화랑이 맹세한 3가지 화랑의 임무가 나타나요. 네. 하나는 충성의 길을 걷도록 하겠다. 네. 나는 2번째, 낭도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 네. 3번째, 낭도들을 보살피겠다. 이 3가지 임무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을 보니까 보살피지 않았다고 이 말이군요. 너 임마 8명이나 너 좀 기강 잡는다고 기파랑은 임무를 수행했잖아요. 기강을 잡는다고 8명을 죽여버려? 그것이 너 낭도들을 보살피고 지탱해 준 거야? 너는 안 했지. 너는 맹세했지 않냐? 하늘에다 맹세했지 않냐? 내가 만일에 낭도들을 보살펴 주지 않는다면 하늘로부터 큰 죄를 받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너는 죄를 받아야지. 그렇게 하고 처벌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충담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기파랑과 같이 베풀어주는 그런 화랑을 나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네. 이렇게 지금 반박을, 이것은 중앙정부의 입장, 이것은 충담사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찬기파랑가군요. 그렇죠. 그런데도 월성이 기파랑을 너 쫓아내라 죽여라고 했어? 했지. 물가야. 이 물가라는 게 저승배 떠나는 물가를 말합니다. 네. 물가에서 기파랑이 지금 떠날 준비를 하고 있구나. 네. 떠나고 있구나. 기파랑의 영혼이 잣나무사 가지가 높은 것을 좋아하였다네. 네. 신라에서는요, 왕이라든지 화랑과 같이 휘하에 많은 사람을 거린들이고 있는 책임을 진 사람을 잣나무라고 그랬어요. 네. 신라 월성의 수도 한가운데 굉장히 큰 잣나무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기록에 나타나요. 이 잣나무는 여기서는 기파를 말하는 거예요. 기파랑은 원래 가지가 높은 것을 좋아했다네. 그러니까 그 기강이 한없이 높이 서기를 좋아했다네. 네. 그리고 눈이 여기 내렸네. 꽃이 졌어요. 이렇게 목이 베어졌어야. 그런데 기파랑이 목이 베어졌다는 건 어떻게 아느냐? 이제 한자를 여러분 보십시오. 왜 앞으로 왔네? 네. 여기 좀 이것 좀 해줄래요? 그렇죠. 네. 다시 빠져버립니다. 기파랑이 목베 죽은 걸 어떻게 하느냐? 네. 월라디가 그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네. 달이 다스리다. 월은 월성을 뜻해요. 네. 월성. 경주 수도 월성이 다스렸다네. 신라에서 다스렸다라는 건 죽이다라는 의미예요. 네. 월성이 다스렸어서 흰구름을 쫓아냈다네. 그때 이 라자가 나는 징치달 때랑 라예요. 징라. 네. 그렇게 딱 목을 벨 때, 목을 벤 게 아니고 징을 징하고 치니까 그때 딱 벤 거예요. 네.
세남터의 북소리가 아니고 신라 사형장의 징소리였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라 할 때 이라자도 징라예요. 징소리입니까? 징라. 징라. 그렇게 새로워라 하면서 꽝 이렇게 징을 쳤겠죠. 멀리 울려 퍼져라. 새로움이 멀리 울려 퍼져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효사은 그때 죽을 때가 어땠냐? 이슬이 내린 새벽이었다. 그리고 또 어땠냐? 흰 구름이 떠가고 있더라. 네. 그때 그 사형이 집행된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차은기파라는 노래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양주동 해석입니다. 근데 여기 잠깐 양주동이 맨 끝 구절이에요. 눈이 여기 내렸네, 꽃이 졌어, 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그 한자를 양주동 박사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셨는지를 제가 볼게요. 설시 이렇게 써요. 이것을 양 박사님은 설이 하얗게 설이 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설이로 풀었어요. 근데 왜 설이로 풀었냐? 설자 플러스 이시니까 이것저것 할 때 이니까 설 플러스 이니까 설이로 본 거예요. 네. 그게 설자는 눈이라는 뜻을 양 박사님은 안 갖고 순수한 소리 글자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는 이것 하니까 뜻이잖아요. 네. 여기는 소리 글자, 여기는 뜻 글자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설이 이렇게 불었어요. 그리고 이건 못누월, 이건 모동내호 시거든요. 못누월 이렇게 잣나무 위에 서리가 딱 못 누는다 이거예요. 못 내린다. 근데 이걸 왜 못 누월로 보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자가 뭐라는 발음이에요. 동은 앞에 시작이 디귿이잖아요. 디귿이. 동은 디귿이다. 그래서 모동을 하면 이건 요 소리가 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라는 발음은 니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니은. 그리고 호는 오잖아요. 오하고 비슷하게 오. 이 시체의 시자는 리을자로 봤어요. 리을자. 그러니까 소리도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지금부터 말하면 기억니은 디귿 리을자까지 맞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누올 이렇게 하면 좀 말이 될 것 같아. 그래갖고는 설이 못누올, 설이가 못 내릴 이렇게 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판야 아무래도 화판을 안 풀려요. 그래서 양 박사님은 야 이거 화랑이야. 그리고 화랑이라고 써놓으면은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 풀고 화판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리가 못누월 화판이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후대 학자들이 양 박사님이 차마 말 못한 걸 지그들이 막 책에다 써요. 뭐라고 쓰냐? 논문이고 이건 화랑이야. 양 박사님 뻔히 알면서 화랑이라는 말을 안 했거든. 그런데 이제 뒷사람들이 또 야 이건 양 박사님 뭐 화랑이야. 자기들 또 왜 이것이 화랑이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화판이 화랑이라는 말이 없어요 신라에. 네. 그리고 심지어는 요새 이도하는 사람들은 화랑은 화판이 화랑이다. 완전히 둔갑을 하는 거예요. 점점 조금씩 살 붙여가지고 이건 설이에 못 놓을 화랑이요 이렇게 푼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풀었냐? 야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 저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설시 눈이 시자가 여기 시가 있어요. 네. 여기 시. 그러니까 눈이 여기 딱 떨어지는 거예요. 네. 뜻 그대로예요. 한자는 뜻으로 쓴다. 창가 제작법. 네. 제1법칙. 한자는 소리 뜻글자로 기능한다. 눈이 여기. 다음에 모동대호시. 모는 뭐냐? 수염이 난 지휘자를 말해요. 신분이 높은 지휘자, 윗사람. 네. 이렇게 이게 털모자를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만엽집이고 딱 보면은 수염이 딱 이렇게 나는 사람을 모 그렇게 쓰고 있어요. 모. 네. 그건 틀림없어요. 모는 신분이 높은 사람, 대장. 우리가 하는 골목대장은 그 중에 대장. 네. 동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북소리동. 자 보세요. 북소리동. 애는 뱃사공에 노젓는 소리 애. 호는 감탄사호. 이렇게 탄식하다도 감탄이죠. 탄식소리 호. 시는 시체 시. 자, 여기 볼까요? 요것이 뭘 의미하느냐? 덩어리 본이라고 그랬는데, 지휘자가 북을 쳐요. 네. 하나 생각해봐. 지휘자가 북을 쳐. 그때 뱃사공이 노를 졌네? 이렇게 뱃사공들이 지휘자의 신호에, 북소리 신호에 맞추어서 노래를 빨리 졌다, 늦게 졌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을 막 빨리 치면 어때요? 전투 준비하면은 북을 막 너를 빨리 지어야 할 거야. 네.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소리를 내요. 그럼 더 빨리 하면은 사람들이 툭툭 시체가 되고 떨어져 나가요. 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들께서 영화에서 보셨어요. 배너에서 보면은 네. 배너가 노예선을 타요. 네. 노예선을 탈 때 네, 로마의 북소리에 노를 젓는 장면이 목소리 맞춰서 나오죠. 노를 젓는데 네.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신음을 지르면서 막 떨어져 나가요. 네. 그 장면이 그대로 연출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로마 시대 갤리선, 로마의 함선에 노젓는 것과 똑같은 장면을 신라에서도 하고 있었더라는 덩어리 보는 거예요. 네. 그때 이순신 장군도 틀림없이 이렇게 거북선 노를 이렇게 적게 네.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장수들도. 자, 그러니 이것이 말을 연기를 한다면은 이런 수십 명의 장수들이 저것보다도 더 장대하게, 배너보다도 더 장대하게 무대에서 이 장면을 연출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화판냐, 꽃이 이것이 떨어지다 판입니다. 화판. 화랑이 아니고. 예, 화판이 아니고 화랑이다. 떨어지다, 흩어지다, 네. 흩어지다, 판이다, 이게. 네. 그 꽃잎이 떨어지다. 꽃잎이 떨어졌어야. 네. 눈이 내리네. 꽃잎이 떨어졌어야. 꽃이 졌어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본 거죠. 눈이 여기. 이건 보원이니까 빼버리고, 꽃이 졌어야. 이 구절은 뭐냐? 신라 그 월성의 꼬맹이 놈들이 이상한 장면을 하면서 뛰어다니는 보원인 거예요. 한쪽에서는 노래 부르고 한쪽에서는 연기를 하고 있었다. 지휘자의 북소리는 막 북소리에 맞춰. 시체를 부르네. 근데 그렇게도 되겠죠. 결과적으로 시체를 불렀죠. 네. 자, 꽃은 기어이 떨어졌어야. 눈이 여기 내렸네. 꽃이 졌어야. 이걸 아주 시적으로 풀어야 돼요. 말하자면 이 기파랑의 죽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그걸 이렇게 서정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꼭 제가 생각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나라 향가 중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꽃 속에 그림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이걸 보십시오. 경주 보문정의 네. 벚꽃 엔딩입니다. 네. 벚꽃이 촥 지고 꽃이 져 있어요. 흰 벚꽃이. 네. 네. 바로 눈이 여기 내렸네. 꽃이 졌어야가 바로 이 장면이다. 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면서 슬프면서 아름다운 장면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네. 이 찬기파랑가의 의미를 알아둬야 한다 이거예요. 찬기파랑가가 이 노래로 인해서 신라 역사가 바뀌게 돼요. 네. 어떻게 되냐면은 향가는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찬기파랑가의 뜻은 뭐냐? 기파와 같이 억센 화랑을 칭송하게 해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네. 죽여버리지 말고 네. 엄히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런 노래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이루어졌느냐? 이랬던 것 같아요. 이건 이랬던 것 같아요. 자, 이러한 향가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 노래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신라의 혜성이 엄습을 해요. 네. 혜성이 엄습을 하니까 신라가 난리가 나요. 야, 네.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나라가 바뀐대.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고유명사법으로 풀려서 그게 나와요. 별난이 난다. 별난이 네. 나가지고 왕이 뒤집어진대. 네. 그렇게 되니까 이거 누굽니까? 경도왕이 얼마나 속으로 불안했겠어요. 이거 경도왕 네. 때거든요. 경도왕 때 불안하니까 당연히 이제 경도왕이 이렇게 화랑 체제를 정비하는 걸로 나와요. 네. 화랑 체제를 정비하는 걸로 나오니까 그것은 경도왕은 스스로 생각했겠죠. 이건 내가 화랑을 정비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향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경도왕이 조금 있다가 죽어요. 네. 아들이
8살짜리 아들이 즉위를 한 뒤에 즉위한 바로 직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신라의 각간의 96각간이 난에 일어나가지고 네. 신라 월성을 33일간이나 둘러싸고 있어요. 네.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네. 8살짜리 왕을 놔두고. 네. 그러니까 지그들끼리 싸운 거예요. 96각간이 한 반은 그 아들 해공왕의 네. 편이었고 반은 반란군의 편이었겠죠. 네. 그들이 33일간이나 싸운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까지만 나오고 그래가지고 누가 이겼냐? 해공왕 편이 이겨요. 네. 그래가지고 이들을 반란군은 다 잡아 죽이고 구족을 멸해요. 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몰수해요. 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게 안 나타나냐? 누가 싸워서 이겼다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군사들은 전부 다 지방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가정에서 지금 백마산에 가 있어라. 일산 백마에 가 있어라. 부산에 가 있어라. 어디 이제 보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앙군을 뺄 수는 없잖아요. 후방으로. 수도 서울이 반란군에 네. 쌓였다 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되냐? 저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움직일 수 있는 군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면 딱 화랑도밖에 없어요. 바로 화랑도가 정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란을 제압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향가의 눈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바로 찬기파랑가가 군사를 혜성을 나타나게 해서 화랑도를 정비됐고 정비가 되고 난 뒤에는 바로 국가를 네. 국가를 구해내는 왕을 구해내는 충담사의 찬기파랑가대로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이루어졌도다. 네. 제가 믿는 게 아니고 네. 저는 향가 제작법 그대로 보고 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봐야 한다. 그러면 찬기파랑가가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네. 화랑은 3가지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저거죠. 화랑은 첫째, 네, 국가에 지키고. 충성하라. 네. 2번째, 어미 기강을 잡으라. 네. 3번째, 보살피라. 이 3가지 원칙을 가진 조직이었어요. 그 조직을 가지고 신라는 뭐를 했냐? 삼국 통일을 하는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군대 때만 해도 가혹행위가 있었어요. 가혹행위가 있었는데 기강은 잡으면서 베풀어 주지는 않았어요. 제 봉급이 병장 때 4,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라의 개념으로 본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 그러고도 우리는 전쟁을 치러서 통일을 했다. 당나라하고도 싸워 이겼다. 네. 그런데 우리는 뭐하러 그렇게 어디서 이상한 전통을 가지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는데 이상한 전통을 가지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가혹행위를 당했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신라의 전통으로 돌아가줘야 한다.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과 국회는 병장 월급 100만 원 주는 걸 아까워하지 말라. 베풀어라. 네. 그리고 국방부 장관하고 사단장, 연대장, 중대장, 대대장들은 기강을 잡아라. 그게 바로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 국민들은 군을 사랑해라. 네. 그것이 바로 신라의 전통이다. 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평시에 로마 장군이 이렇게 책을 써놨답니다. 네. 로마의 금원입니다. 시 비스 파켐 파라벨룸.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네. 그것이 가혹행위 기강만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엊그저께도 사병 하나 완전 네. 하다가 글쎄요. 달리다 네. 쓰러져 안타까운 네.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네. 그럴 때 그들한테도 기강은 잡아야겠지. 아까 기파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파랑은 기강이라는 측면을 받고 귀족들은 베푼다는 측면을 봤다. 네. 두 개를 잘 절충하게 해가지고 우리 사회 꼭 군만 그러겠느냐. 회사만 회사, 네. 국민은 국민 모두가 전부 다 이 양쪽이 어울리게 우리는 화랑도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야말로 이 찬기파랑가는 지금의 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군요. 네. 네. 그 다음에 이 새로 공개한